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제 한 분이요, 댓글에서 이제 며칠 전 영상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요, 우리나라 원화는 돈을 풀고 있어요. 미국의 달러는 돈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데 26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그리고 와서 28일 날 밤에 파월이 금리 발언을 했고요. 29일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바뀌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가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30일 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었지만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YTN에서 저와 동일한 생각으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잘해요. 저의 유일한 주특기인데,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좀 잘 풀어내요. 그래서 인사이트 같은 거를 조금 잘하고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회수가 뭐 한 2천 몇 회밖에 안 되는 거고, YTN은 46만 회? 네, 여기에서 이제 일반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개인하고 이제 기업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어려우시면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흘리시면 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려요.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또는 경제나 뭐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심도 있고 집중력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정말 내가 궁금한데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강의 들으시면요, 제가 강의 때 상당한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좀 시작을 할게요. 오늘 내용도 그냥 저의 내피셜이니까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면 되세요. 이해 안 가시면은. 빌리브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가 신세계 건설이에요. 근데 신세계 건설의 시가총액이요, 700억 원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350억 원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은 신세계 건설의 대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때요, 261억 적자. 자, 올해 1분기 때 100억 원 적자를 기록합니다. 2분기 동안에 단 6개월 만에 361억 적자로요, 대주주 지분 이상의 손실을 기록을 해요. 자,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문제 있죠. 제가 이거 다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한 6개월 정도로 보여드리자면요, 2022년 12월 22일에요 50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결정해요. 차입 목적은 자금 유동성 확보,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2023년 1월 18일에 3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요. 이것도 자금 유동성 확보. 또 한 달 뒤인 2023년 2월 21일에요 300억 원 기업어음을 발행하는데 자금 유동성 확보. 이번에는 한 달 건너뜁니다. 2023년 4월 7일에 500억 원 단기 차입을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과 기업어음 발행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한 달짜리 그 CP 있잖아요, 이런 거 발행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기 차입금 총액 변경사항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차입금이 증가를 했는 거예요. 시가총액 700억 원짜리 기업이요, 6개월 만에 1600억 원의 단기 차입금으로 자금을 빌립니다. 단기예요. 1년 미만의 자금이에요.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기업어음 발행으로서 장기채로 발행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빌리브 프리미어 521억 원에 대한 채무 인수를 하는데, 책임 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내용이 어려워서 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용을 대충 보면요. 그냥 준공 기한을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라서 입주 시작 시에는 뭐 잔금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동안의 이자 지급은 계속 되는 거죠. 또 현재 신세계건설의 채무 보증 잔액이에요. 대구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뭐 다른 건 분양도 다 되었고 입주를 앞둔 시기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제가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빌리브 미분양은 중도금 보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삼덕동 주당 복합은요, 이게 빌리브 프리미어 같은데 중도금 보증을 2024년 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 제가 8월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도금 보증 기한을 이제 길게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신세계건설은 현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6개월 동안에 1,60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유동성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하고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들이고요. 저는 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 반환 상환이 돌아오는 연말쯤에 좀 할인 분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계열사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옛날에 이걸로 한번 욕을 시게 먹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마을금고에서도 지금 또 문제가 터질 듯 하고요. 그렇다면 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요, 좀 미분양 있는 거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좀 개인적으로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소비자들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면서 대구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좀 빨리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건설사들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